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2일 일요일 필리핀에서 집을 짓는 방법, 과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독자님께서 자신이 이제 필리핀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딴사라는 지역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뭐 몇 스퀘어미터를 사셨는지, 그리고 1층을 질 건지 2층을 질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리핀에서 땅을 집을 지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그 땅 주인이 그 행정적인 절차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즉 그분의 입장에서는 부인이겠죠. 부인. 그러면은 땅이 있다고 해도 막 집을 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집을 지려면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설계사가 하는 것이죠. 설계사가. 그분이 땅을 산 지역은 딴사라고 합니다. 딴사. 딴사는 카피대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 딴사는 아직까지 시로 승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구가 아니고 동이죠. 동. 그렇기 때문에 딴사에서 집을 지시려면은 트레세 시청에 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트레세 시청에 인근에 가시면은 건축 설계 사무소가 많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에 찾아가시면은 건축사한테 얘기를 하셔야겠죠. 내가 어디에 얼마만한 땅에다 어떤 집을 짓고자 한다 하면은 이제 건축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쭉 보여줍니다. 요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본인이 이런 스타일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설계를 하겠죠. 예,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자하고 건축사하고 화장실 규격이라든지 뭐 욕조 규격이라든지 욕실 결정지어 가지고 결정이 딱 내면 이제 설계사가 사인을 해줍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마구제비로 짓는 게 아니라 건축사의 사인이 들어간 도면이 꼭 필요합니다.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리고 이제 설계사가 최종적으로 이 집을 자기들이 지어서 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질 것인지 이제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죠. 그럼 이제 이분께서는 당연히 내가 짓겠다고 얘기를 하실 입장이고, 그 도면을 가지고 트레세 시청에 건축가에 가시면은 이제 건축가에서 부인에게 이런저런 거를 다 요청을 합니다. 서류들을. 그래서 일단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갖고 나와서 자신이 이제 집을 지을 준비를 해야겠죠. 자신이. 그러면은 집을 지려면은 기본적인 게 이제 인부들입니다. 인부들.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이분이 아마 집을 짓는 기술자 같습니다. 집을 짓는 기술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많은 그 연장들을 이제 필리핀에 갖다 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부들을 다루는 거는 한국 사람이 웬만해선 다루기가 힘듭니다. 필리핀 사람도 집을 짓다가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부들을 못 다뤄가지고. 그 인부들을, 필리핀 인부들을 한국 사람이 와서 뭐 윽박지르기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처갓집이 집이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부들을 다룰 수가 없을 뿐더러 인부들과 어떤 연관이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처갓집 식구들이 이제 그 건축 그 근로자라면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은 있겠습니다. 건축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뭐 현장을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집을 짓고 그러는 건 아니고, 건축 설계를, 집을 짓는데도 한국도 10장이 있습니다. 10장. 그 10장은 도면을 볼 줄 압니다. 도면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전문 일꾼들이 있죠. 그 전문들 일꾼 밑에 이제 데모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이. 그 다음에는 자재를 사오는 이런 구매처가 꼭 필요합니다.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엉망진창되죠, 그러다면은. 그래서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 그 거래처를 사전에 좀 단돌이 해놓고, 두 번째 그 집을 짓는 그 인부팀을 잘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짓는 터에다가 반드시 가건물을 짓게 돼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러니까 그 노가다들 숙소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사진을 다 찍어서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이제 허가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 허가서를 가지고 수도 사무소, 딴사의 수도 사무소는 어디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말라본시 쪽으로 가는 데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그 메랄코 같은데, 메랄코는 트레스 시청 앞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청 앞에 거의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시청 앞에 가면은 이제 전기를 이제 끌어와야죠. 집을 지려면은. 그 전기와 수도를 설치해 놓고 이제 이 작업을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한국하고 집 짓는 게 틀립니다. 한국하고. 근데 한국에서 집을 지으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데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는 필리핀이 뭐든지 다 싸다고 하지만 이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딱 자기들 팀하고 며칠 걸려서 집을 짓는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시간을 어떻게 끌어서, 이 사람들은 일을 오래 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그냥 슬슬 일하고 돈 받아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근데 거기다 성질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도 집을 짓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집 짓다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인부들과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는 이제 처음에 뭐 자재비 계산해보고 보면 쌉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한국보다 더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인건비 녹아나는 거죠. 막 야금야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자재 문제인데, 이제 집을 지으려면은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일정이 있겠죠. 일정에 맞춰서 이제 자재를 사전에 다 주문을 해야 됩니다. 보로꾸를 사와야 되는데 바로 가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뭐 자기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도 어떤 데 품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재상에서 모든 자재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자재상도 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재를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으면 다 훔쳐갑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 그럼 미리 준비해 놓고 하면 좋지 않느냐. 다 훔쳐가죠. 어영부영 다 짜고서. 그래서 자재를 준비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재를 일반적으로 이제 땅을 파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벽돌을 올리고, 뭐 세면을 이제 만들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벽돌하고 철자재들, 그다음에 이제 세면, 모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취급하는 건재상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집을 짓다 보면은 뭐 슬라브를 쳐야 될 때도 있고, 뭐 이제 지붕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자재상에서 지붕 자재도 팝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불량하거나 비싸거나 그러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공장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전문점에 가셔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일도 타일 공장에 가서 이제 사야 되니까 그런 거를 건축 일정을 봐가서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필요한 만큼만 따박따박 갖다 놔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설프게 되거나 처갓집 식구들이 그런 걸 대부분 모릅니다. 집을 안 접었는데 세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재간으로 그 집 짓는 과정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가다 십장한테 맡겼다가는 자재를 많이 사놓은 거죠, 이 사람들은 미리. 그리고 이제 거기 일정 부분은 빼돌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다 이제 인건비가 밀리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쌈이 나고, 그럼 이 사람들 이제 자재를 다 처분을 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건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최악이죠, 최악. 최악.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정량의 작업 준비대로 오다를 거래처에다 줘가지고 준비를 시키게 하고, 돈은 대부분이 이제 그 건축 자재는 현찰입니다. 그때 바로 줘야 됩니다. 제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줬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단 한 차례도 그 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이 딱딱 해줬기 때문에 자재상에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딴 데 가서 살까봐 돈을 따박따박 잘 주니까. 제 경우는 집을 질 때까지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작업 일정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다라고 분명히 계산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게. 그렇다고 다 집합해 해가지고 뭐 빠딸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핑계를 대든지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 계획에 맞춰서 갑니다. 거기 잘못 말리면은 자재값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됩니다. 그 점은 잘 하셔야 되고, 특별한 원칙이라기보다는 인맥관계, 즉 내 처갓집 식구들이 그 건축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도움을 좀 받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생판 남 같으면은 그거 참 힘듭니다. 필리핀 사람도 힘들어서 막 집을 짓다 포기하는 경우가 뭐 허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질질질 끌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염두에 두셔서 집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필리핀 집이 한국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보르크 같은 경우도 보르크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몇 장 딱 나오는데, 이것이 그 장수가 항상 계산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깨트리는 게 많고 또 잘라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뭐 일하는 입장에서 내게 아니다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여유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집을 질 때 벽 같은 거 짓거나 뭐 지붕 올리고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부엌 싱크대에서 물을 빼는 데를 만든다든지, 하수도 물 나가는 데를 만든다든지, 또 정화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노가다들이 사람을 잡는 거죠. 창 고치는 거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안 빠지게 조금만 뭐 차면 안 빠지게 막히게 만드는 거죠. 이거 아주 나중에 다 헐어내야 됩니다. 그 부분. 그런 거를 할 때 딱 본인이 그런 거 다 제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거 다 아는 사람이네 하고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도 여기는 뭐 한국처럼 쇠파이프를 쓰는 게 아닙니다. 다 플라스틱을 씁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음매 되는 데는 반드시 쇠를 써줘야 됩니다. 그 플라스틱을 한번 써보세요. 플라스틱으로 몇 번 조였다 풀렀다 하게 되면 이제 다 거기가 달아가지고 물 줄줄줄줄 샙니다. 그럼 그거 고치려면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들어가는 파이프는 플라스틱을 써도 바깥으로 연결돼서 이어지는 부분은 반드시 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그런 데서 골탕을 또 먹죠. 그렇게 불이 들어가고 나오고 요런데, 그 다음에 이제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창문이 다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손잡이 부분을 그 용접을 해서 다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데는 빡빡하게 해서 다 돌아가지도 않게 달아놓고, 어떤 데는 헐렁헐렁해서 그냥 쑥 빠지게 만들어 버리고 이럽니다. 그런 거를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모릅니다. 그런 거를 좀, 그런 부분, 끝맺은 부분이죠. 끝맺은 부분, 피니싱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시면은 그런 골탕을 좀 덜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 나가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시면서 또 문제가 생기시면은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은, 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할시청 앞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 설계도를 첨부해서 시청에 부인과 함께 가셔서 건축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전기와 수도 사무소에 가서 그 신청을 하셔서 여기 집을 짓는다, 연결해 달라면 해줍니다. 시간 이제 좀 걸릴 수도 있고 뭐 금방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재를 사는 데를 섭외해 놓고 잘,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일하시는 분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처갓집 얘기만 듣고 했다가 뭐 잘못돼서 처갓집에서 주지도 않고 물어 달랠 수도 없고 일만 커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건축 일하시는 분들과 좀 잘 얘기를 하셔서 건축 일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끔, 그건 이제 질질 늘어지지 않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이제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집을 지시길